할게요. 자, 자기 공간 확보하시고요.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주세요. 호흡에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몸이 어떠한지, 몸의 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몸의 어떤 부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움직임으로 그 부분을 이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부분과 직접 닿진 않지만 연동작용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신체의 다른 부위들을 움직여서 그 부위가 원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으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몸의 다른 부위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신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시면서 움직임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몸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몸을 이렇게 세우실 수도 있고요. 공간을 사용하면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움직임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무용수 기범 씨는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어깨를 움직이면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을 풀어주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팔을 돌리면서 그 이어져 있는 신체의 다른 부위들, 이렇게 발목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연동작용을 통해서 이 부위들을 더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혜림 씨가 이렇게 등을 둥글게, 우리가 이렇게 무용하는 사람들은 이 동작을 두고 이제 커브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곡선 형태의 등을 만들어 주는데요. 무용수들이 이 동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실제로 등을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동작을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하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무용수들은 움직임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등 근육에 또 무리가 가게 되고 등 근육을 사용해야지만 움직임이 생겨나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쌓인 피로, 또 오늘 움직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워밍업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등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이 둥그러지면 앞쪽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거든요. 수축이 되면은 어떤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감각들이 깨어지는, 감각들이 깨어나고 그 다음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찬 씨와 혜영 씨가 손을 잡고요, 스트레칭을 하는 것, 또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겠다라는 게 좀 짐작이 되실 텐데, 실제로 무용수들은 이 안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에 더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이제 그 다음 동작도 그렇고 이 움직임에 이유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 안에는 어떤 서로 믿고 하는 믿음이라든지 힘을 어디까지 주면은 파트너가 그걸 견뎌줄 수 있을지, 또 배려, 나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헤아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는 숨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두고 사람들이 무용수들 간의 호흡이라는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는 그런 행위를 무용수들이 말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숨어 있고 이전 동작에서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또 순간순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자칫 동작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신경 쓰이는 것들이고 꼭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용수들 간의 호흡을 서로 헤아려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무용수들이 처음 스트레칭을 통해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발전되고 또 확장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즐겁고 편안한 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움직임 안내자로 함께하게 된 김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시립 무용단의 김성용 예술감독님 모시고 얘기 들어볼 건데요. 먼저 그 전에 저희도 무용수분들처럼 한번 숨도 한번 쉬어보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 상태에서 잠깐 멈춰주실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신 분도 있고 허리를 구부리고 계신 분도 있고 고개를 기울이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한번 몸을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골반의 상태는 어떤지, 어깨의 상태는 어떤지, 네, 허리, 머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멈추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데 벌써 막 움직이시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움직이라고 말한다면 어디부터 움직이실 건가요? 네,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편안하게? 네. 감독님, 지금 관객분들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저도 어깨부터 너무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혹시 몸의 소리를 기울여 듣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 몸의 소리를 들어보자, 귀 기울여 달라라는 네, 말 자체가 생소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몸의 상태는 개개인이 그 전날 있었던 상황이라든지 네, 지금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또 몸의 성질에 따라서 무용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귀 기울여 달라는 말은 제가 어디가 아프면은 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 정상이 이러하니까 약을 좀 주세요라든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썼고요. 지금 무용수들이 그 잠깐 보신 장면은 실제로 아침에 제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계속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무용수들을 지금 무용수 A는 이런 상황이구나,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겠구나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을 보면은 또 다른 애착들이 가능한데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 관객분들이 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처음 움직임이 시작될 때 몸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네,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과 네,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독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용은 말로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몸의 소리를 아마 귀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하는 역할이 아마 이런 거에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용수분들이 몸의 소리를 듣는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보면서 저의 몸도 막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듀엣 장면에서 또 감독님께서 무용수들 간의 호흡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와 호흡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말 많이 쓰시지 않나요? 네, 저 사람이랑 호흡이 좀 잘 안 맞아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누군가랑은 호흡이 잘 맞아 이런 말도 쓰는데 호흡이 잘 맞는 예를 움직임으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본 이유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잠깐 보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실에서 늘 있는 장면인데요. 제가 우리 작품을 시작할 때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네,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재밌다. 이걸 발전시키면은 독특한 우리만의 것이 생겨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움직임이 생기는 거는 어떤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그 요구하는 것, 네, 몸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적 요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그게 발현되는 건 네, 또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 움직임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생겨났는지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여드리면 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움직임이 저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용수들에게서 움직임이 시작하는 그 출발 지점부터 시작해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보여주시고 싶다고 오늘 마련한 무대인데요. 왜 그러면 관객들에게 과정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 네, 이게 사실 저한테는 오래된 숙제 같았습니다. 제가 무용을 시작한 지 이제 3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주위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야, 현대무용 어떻게 봐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는 질문을 늘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걸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못하거나 끝내는 시원하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안무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도 네, 제가 느낀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면은 네,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제 대구 시립무용단까지 왔는데 이제 대구 시립무용단을 책임지는 네, 안무가로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답변을 잘해주고 싶다는 책임감 같은 게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진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옳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알려주면 실제로 결과를 보고 이것을 공감했느냐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 안무가는 무용수와 어떤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끌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제, 아니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객들과 공유를 하면은 이번 이 계기로 그 다음은 조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도자기를 처음 배우니까 흙을 고르는 방법부터 그 흙을 어떤 흙을 고르냐에 따라서 도자기가 어떻게 나오고 또 어떤 유약을 바르냐에 따라서 도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그 과정을 배우고 나니까 그릇을 보면 그 그릇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약간 그런 과정을 배우면 우리가 현대무용을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정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럼 나머지 프로세스 인잇의 인잇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프로세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앞에 붙게 됐고요. 인잇은 인은 몸입니다. 마치 그릇과도 같은 몸이고, it은 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무엇이고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용수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같은 주제나 어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걸 표현하는 것이 솔직해지면 질수록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를 표현한다고 하면 엄마하고 관계에 따라서 아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주 기쁘기도 하고 표현들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막 바닥으로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느려지기도 하고 오히려 또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익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로 발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무용수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좋은 또 방법을 찾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잇이라는 말을. 그럼 무용수들이 각자의 역사와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몸이 이시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it을 더 크게 확장한다면 그 몸의 상태로 만들어진 어떤 사회, 교육 같은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각을 깨운다는 말이 사실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감각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어떤 부분은 둔해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소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이런 것도 말이 될까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매워하거나 많이 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삶에 살아온 시간들 때문에 어떤 감각은 조금 깨어있고 어떤 감각은 조금 소실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무대에서 제공되는 it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무용수들하고 계속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는 겪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을 하면은 무용수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감각들을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감각을 깨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4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키워드들을 따라하면은 그 키워드들을 그 몸 안에 넣고 나면 이제 무용수들이 그것을 집중하면서 생겨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4개로 정했는데요. 먼저 2개만 말씀해 주시죠. 2개씩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피보탈 포인트라고 이름을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한국말로 그냥 저희끼리 정수리가 몸에 축이 되고 그 꼭대기에 있는 점이 이 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변하기도 하고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연습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움직임을 계속 찾아가 보는 것,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좋겠다. 그게 1번. 그리고는 우리 연습 과정을 계속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웨이스트, 허리인데요. 허리는 사실 어떤 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점을 찍으면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점은 처음에 나갈 때 점을
정하고 나가서 움직이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 네. 지금 그러면 허리가 나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서로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움직임이 전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 한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들어오는 지점을 찾으면은 이제 비로소 한 동작이 끝나는 건데 또 그 다음 점을 이용해서 또 그 다음 동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보탈 포인트, 웨이스트가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무대를 봐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여기 머리끝 점으로 시작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기로는 연필로 이렇게 끝도 없이 그리는 그림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드는데 과연 머리만 움직여서 그런 동작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선으로 연결될 때는 과연 어떨까. 가령 우리가 집에서 뭐 산책을 나갈 때 좀 요까지만 갔다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 많이 돌아서 여행을 하듯이 갔다 올 때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움직임으로 어떻게 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 나머지 두 개의 키워드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에서 선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면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 프릭션이라고 해서 저희 마찰요. 네, 신체 부위 간의 마찰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움직임. 네, 마찰의 강도는 다를 수 있고 하지만 그 무궁무진한 마찰을 찾아내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움직임을 찾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익스텐션은 조금 좀 더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네, 우리 무용수들이 말하는 익스텐션은 그냥 이완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이완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무용이 그렇거든요. 우리 서양 무용도 그렇고 한국 무용도 그렇고 뭔가 에너지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 그냥 팔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길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팔이 길어지는 느낌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직선이 곡선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또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우리가 무용수들 몸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인 이완을 무용수들은 어떻게 풀어낼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점으로 시작했던 움직임이 다음 키워드에서 선, 면,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의미가 담겨있다기보다는 움직임을 통한 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직관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감각을 깨우는 뭔가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는, 그렇지만 관객들은 이런 동기가 있으면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으로 그 다음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저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보시고 또 우리 몸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보시고 다음 대화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무용수들이 각각의 4개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어떤 키워드는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그 포인트가 어떤 궤적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관찰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키워드들은 얼마나 그 움직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는 뭔가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나누어 보더라도 그런 그림 같은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움직임이 이런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은 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이해가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4개의 키워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세요.
지금 무용수 홍영 씨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몸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몸을 연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춤을 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춤을 추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으로 그림을 그린다, 연주한다 이런 말들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춤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키워드 하나로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각자의 몸에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저는 피보탈 포인트라고 하셔가지고 여기만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런데 온몸을 다 움직이네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어디까지 번져나갈 수 있을지, 한 동작의 크기가, 네, 길이가, 또 움직임이 팔, 다리, 신체의 변화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돌아 들어올 수도 있지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났어요. 머리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이렇게 번져서 손끝에까지도 가고 발끝에까지도 가는 거 보면서, 저희가 강물에 돌멩이 던지면 그 물이랑이 이렇게 물 저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 연습실에서 동작 다 짜가지고 외워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게 외울 수 있는 동작도 아닐 뿐더러 처음 이제 무용수들하고 우리가 프로세스 이닛 이런 나름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무용수들하고 이제 소통이 단절되는 느낌. 제가 개념을 설명을 했으나 무용수들은 그걸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것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알게 되면서 이게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를 서로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머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는 움직임을 하다 보면 머리가 정리하는 거, 어떤 때는 뭔가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계획하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감각에 의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뇌과학자 조용상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는 항상 이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많이 열심히 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칫솔질 매일 하시잖아요. 칫솔질 하실 때 왼쪽을 먼저 닦으시나요? 오른쪽을 먼저 닦으시나요? 오, 계획적이시다. 네, 대부분 어디가 먼저 하지? 약간, 그리고 몇 번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몇 번 한 다음에 밀어, 이거 계획하지 않은데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칫솔질을 매우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무용수들은 매일매일 춤을 추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말씀드린 그 몸 안에 담는 것을, 네, 조금 더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건드려보고 또, 네, 그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네, 그것 때문에 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네, 쌓이면서 훨씬 더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브먼트 보케블러리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 어휘력이 확장되는, 네,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보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매일매일 춤을 춰서 어떤 키워드가 제시됐을 때 저렇게 많은 동작으로 춤을 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감각을 깨우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감각을 깨우는 건 어떤 내적 동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에서, 네, 이제 어떤 자극이 되는 것들을 이제 따라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이 있어서, 네, 그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각을 먼저 깨우는 걸 첫 번째로 했고요. 이제 다음 이제 나오게 될 장면,
네, 우리가 그 작품이라는 걸 준비하게 되는 데서 그 다음 반응하는 순간들을 또 유심히 관찰하고 어디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이 또 실험도 해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또 유기적으로 네, 연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춤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결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아이디어라든지 네,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작품과 또 연결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외부적인 것들이 개입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용수들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무용수의 어휘를 넓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은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누가 어깨를 툭 치고 갔을 때 화내는 방법밖에 모른다면 계속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한다던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은 괜찮냐고까지 말해준다면 삶은 정말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무용수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있나요? 네, 무용수들이 어떤 굉장히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음악이 있겠죠. 이번 우리 공연에도 우리 그 음악 감독 김나은 씨가 실제로 네, 그 만든 음악으로 네, 또 무대에서 디제잉을 합니다. 조금 더 무용수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모습을 그걸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무용수들 간의 움직임 멀리 있더라도 내 눈 안에서 무용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참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반응조차도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는 느낌, 내지는 따라가고 싶은 느낌, 네. 아니면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나 컨디션이 있는지 또 몸의 성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빛, 네. 또 크게 말해서는 공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용실 안에서는 어떤 무용수의 기본이 또 여러 명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작업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반응들을 이제 관찰해보는 이런 반응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겠구나 이런 것들 유추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무용수들이 어떻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디제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둠칫둠칫 우리도 반응하면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된대요, 관객 네. 여러분. 네. 이렇게 하셔도 된대요. 부끄럽지 않을 만큼. 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탐색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안무자가 예전에 가장 기본적인 안무 방식은 안무자가 춤을 만들고 그걸 무용수들한테 이제 전수를 하는 거죠. 그럼 무용수들이 그것을 그대로 외워서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한계에 많이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는 또 예를 들면 하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100이나 100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연습실에서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무용수와 마주보고 있다가 계속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용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바라보고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유익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음식이라면 가장 좋은 재료들을 우리 찾고요. 네, 그것도 보석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그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맛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들이 개입하게 되는 건데 그런 탐색을 하게 됩니다. 감각 그리고 반응 그리고 이제 탐색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무대가 다 전환이 됐어요. 바닥도 바뀌는 과정을 보았고요. 조명도 내려왔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이렇게 무대가 전환되고 보여주시는 작품이 정글이라는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글을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무용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 실제로 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춤다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을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어떤 반응하는 모습들만 감각이 없이 이런 것들이 뭔가 고통스러워한다든지 어떤 행위가 굉장히 무슨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목적이 있는 말들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용수들이 더 많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움직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그 환경을 예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정글이었습니다. 정글은 감각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는 뭐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막 만져보고 싶은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들, 그리고 다음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모든 게 예민해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빨라지기도 하고 아주 섬세한 움직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무용수들이 춤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글이라는 걸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만든 움직임들이 마치 정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네. 제가 저의 상상 안에 있는 정글도 약간 모든 감각이 깨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정글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 이번에 5년 임기를 마친 마지막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만드는 대신 이렇게 솔직한 무대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또 잠깐 한 것처럼 대구시립무용단의 감독으로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다,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책임 같은 것이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무용이 조금 비인기 종목일 수 있습니다. 저희 창작 작업이라는 것이 또 뭐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많은 팬들이 이렇게 찾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춤은 춤이기 때문에 춤만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춤이 없을 경우에 과연 어떤 부분이 펑 비어졌을 때 이것을 누가 채울 것인가? 춤 외적인 것이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본에서 예전에 활동을 조금 길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번 동경의 아오야마 국립극장의 극장장이셨던 다카야 세이지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전엔 연극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기획 제작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10년, 15년을 무용만 계속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마지막에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인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무용을 이렇게 고집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이런저런 작업들을 제작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 무용이야말로 스스로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그걸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나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라는 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와닿았고 우리 대구 시민들 그리고 무용을 찾는 관객들한테 이런 소중함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대구시립무용단의 작품을 보면서 잘하셨고요. 예전에 꿈이 대구시립무용 단장이 되시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임기를 마치셔서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네요. 길어진 거를 좀 양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정글 작품 보실 건데요. 정글 작품 보시면서 우리 아까부터 처음부터 보았던 그 과정들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반응하고 또 음악이랑 조명 반응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정글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